여러분 혹시 수영장에 처음 갔던 날 기억하시나요? 그 물속에서의 진짜 끔찍했던 감각이요. 아, 발차기 막 미친 듯이 하던 그때 말씀이시죠? 맞아요. 물에 어떻게든 떠보겠다고 막 진짜 미친 듯이 발장구를 치는데 야속하게 다리는 자꾸 바닥으로 질질 끌려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고개는 억지로 수면 위로 꺾어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뒷목은 엄청 뻐근하고 결국 숨 턱턱 막혀서 물만 잔뜩 먹었던 그런 흑역사 다들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보통 이럴 때 코치님들이 밖에서 뭐라고 소리치시죠? 10중 8구는 발차기를 더 세게 하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팔을 더 빨리 돌려야 앞으로 간다고 하시죠. 맞아요. 무조건 빨리 돌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수영 배울 때 빠지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수영을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작,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모르면서요. 그렇죠. 인간의 몸이라는 이 묵직한 고기 덩어리가 물이라는 낯선 환경에 딱 던져졌을 때 도대체 어떤 물리적인 영향을 받는지 그 근본적인 이해는 완전히 건너뛰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상황을 아주 밑바닥부터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탐구해볼 자료는 한 수영 코치의 강의 녹음본인데요. 네, 이분 접근법이 정말 신선하죠? 진짜 신선해요. 단순히 수영 잘하기 위한 팁이 아니라 뭐 부상이 있든 없든 키가 크든 작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배받는 수영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불변의 법칙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른바 레벨 제로, 0단계의 법칙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을 통해서 수영을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약간 물리학과 인체 해부학의 충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영법이나 기술을 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거대한 물리적 장벽이 하나 있잖아요. 왜 물에 들어가면 뜨는 게 그렇게 힘든가 하는 문제입니다. 진짜 제일 미스테리예요. 이 오디오 자료에서는 그 근본 원인인 부력부터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사실 부력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거든요. 결국 밀도의 문제잖아요. 물보다 내 몸의 밀도가 낮으면 위로 떠오르는 양성 부력 상태가 되고 반대면 물보다 밀도가 높아서 무거우면 가라앉는 음성 부력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절묘한 밸런스가 중성 부력이고요. 맞습니다. 딱 맞물려 돌아가는 세 가지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들 착각하는 지점이 발생해요. 착각이요? 어떤 거요? 보통 사람들은 그 뼈가 굵거나 근육이 많으면 물에 잘 가라앉고 지방이 많으면 잘 뜬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근육질인 분들이 수영 처음 배울 때 더 고생한다고 들었거든요. 현상만 보면 그런데 이 자료에서 짚어내는 아주 날카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이 부력을 다이나믹하게 결정짓고 또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단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아, 유일한 기관이요? 네, 바로 폐입니다. 폐요? 잠깐만요. 폐 안에 공기가 들어가니까 내 몸 안에 커다란 헬륨 풍선 두 개가 들어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이 풍선을 빵빵하게 부풀리면 몸 전체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뜨는 거고요. 반대로 숨을 후 뱉어서 바람을 빼버리면 무거워져서 가라앉는다. 원리 자체는 아주 직관적이고 쉬운데요. 그렇죠. 그럼 그 비유를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보죠. 몸 안에 커다란 풍선이 있어요. 그런데 왜 수영장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숨을 들이마셔도 내 몸 전체가 둥둥 뜨는 게 아니라 자꾸 하트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걸까요? 생각해보니 이상하네요. 몸 안에 풍선이 있으면 약간 구명조끼 입은 것처럼 전체가 수면 위로 싹 떠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죠. 풍선은 분명히 폐에 있는데 왜 자꾸 다리만 가라앉는 거죠? 여기서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가 가진 뭐랄까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랄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 공기주머니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가 우리 몸의 정중앙에 있나요? 아니죠. 정중앙이면 배꼽 근처여야 하는데 폐는 가슴 쪽에 있잖아요. 상체에 완전히 치우쳐 있죠. 맞습니다. 상체에 쏠려 있죠. 이걸 물리학에서는 부력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내 몸을 위로 띄워 올리려는 힘의 중심점이 몸의 정중앙이 아니라 가슴에 쏠려 있다는 뜻이에요. 아, 반면에 우리 몸의 실제 무게중심은 보통 골반이나 배꼽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띄우려는 곳이랑 가라앉으려는 곳의 위치가 아예 다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긴 널빤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널빤지 한가운데를 딱 받쳐둔 게 아니라
한쪽 끝에만 거대한 헬륨 풍선을 묶어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 끝에는? 반대쪽 끝에는 묵직한 쇳덩어리, 즉 뼈와 근육으로 꽉 찬 두 다리가 길게 매달려 있는 거죠. 와, 그러면 당연히 풍선이 달린 상체 쪽은 물 위로 확 솟구치고 다리 쪽은 시소처럼 아래로 훅 떨어지겠네요. 완벽한 시소 현상이죠. 와, 대박. 제가 수영할 때 다리가 가라앉는 게 폼이 엉망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피할 수 없는 물리적 숙명이었네요. 맞아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겪는 어찌 보면 물속에서의 오류 같은 거죠. 진짜 억울하네요. 그런데 자료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시소의 기울어지는 속도나 각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불균형을 극대화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개개인이 신체 비율입니다.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진짜 흥미진진했어요. 인종이나 체형에 따라서 물속에서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자료에서 육상 선수들 체형을 예로 들었는데 진짜 와닿더라고요. 네, 특히 아프리카계 단거리 육상 선수들 체형을 보면 다리가 비현실적으로 길고 상체가 짧은 경우가 많죠. 땅 위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다리가 길면 폭도 넓어지고요. 육상 크랙 위에서는 그보다 완벽할 수 없죠. 다리가 길다는 건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지렛대 길이가 길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분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 육상에서의 엄청난 축복은 가혹할 정도의 핸디캡으로 돌변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날판지 시소에 대입해보면 가슴 쪽에 풍선이 묶여 있는데 반대편 쇳덩어리가 달린 막대 길이가 막 미친 듯이 길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물리학적으로 이걸 토크, 즉 회전력이 커진다고 표현하는데요. 받침점, 그러니까 부력 중심으로부터 질량이 실린 무거운 다리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다리가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집니다. 와, 다리가 길고 근육질일수록 물속에서는 누가 뒤에서 하체를 밧줄로 묶고 심해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하강력을 겪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대목도 꽤 충격적이었죠. 네, 저는 당연히 남자가 근력이 좋으니까 수영도 처음부터 훨씬 유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무게중심 위치 때문에 남성들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시작한다고요. 해부학적으로 여성분들은 골반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고 하체 쪽에 피하 지방이 더 분포하는 편이잖아요. 아, 그렇죠. 체형적인 특징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몸 전체의 무게중심이 배꼽이나 골반 근처로 꽤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력 중심과 무게 중심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죠. 시소의 길이가 짧다는 뜻입니다. 아하, 시소가 짧으니까 하체가 아래로 당기는 힘도 덜하겠네요. 근데 남성들은 보통 어깨가 넓고 가슴 근육이 발달하니까 무게중심이 상체 쪽으로 훅 올라와 있잖아요. 겉보기엔 굉장히 강인해 보이지만 무게중심이 가슴 쪽으로 쏠려 있다는 건 그 아래로 길게 뻗어 있는 하체 전체가 거대한 침강용 지렛대가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침강용 지렛대요? 표현 진짜 무섭네요. 그래서 수영장에 처음 온 성인 남성분들 보면 상체는 어떻게든 떠 있는데 다리는 수직으로 서서 런닝머신 뛰듯이 걷어차고 있는 경우가 태반인 겁니다. 무거운 하체가 긴 지렛대를 타고 어마어마한 토크를 발생시키니까요. 아, 이제 완전 이해가 가요. 그럼 이 자료의 화자가 소개한 본인의 체형이 왜 수영에 그토록 완벽하게 특화된 몸인지 알겠어요. 네, 화자 본인 신체 사이즈를 밝혔죠. 본인 키가 173cm인데 양팔을 쫙 벌린 윙스팬이 183cm가 넘는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어깨는 살짝 위로 솟아있고 상체가 엄청나게 긴데 다리는 짤막하다고 묘사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바지 입었을 때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이른바 모델 체형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핏은 좀 안 살겠지만요. 하지만 유체역학의 세계에서는 신의 내린 완벽한 몸입니다. 상체가 길다는 건 부력을 만드는 공기주머니가 몸의 전체 길이에서 조금 더 하체 쪽으로 내려와 준다는 뜻이고요. 아, 띄워주는 위치가 골반 쪽으로 가까워지니까요. 네. 그리고 다리가 짧다는 건 아래로 가라앉으려는 시소의 끝부분이 싹둑 잘려나갔다는 뜻이니까요. 와, 이거 진짜 불공평하네요. 아니 그러면 다리가 길고 상체가 짧은 사람들, 특히 어깨가 넓은 남성 청취자분들은 영원히 물속에서 다리가 가라앉은 채로 허우적거릴 운명인 건가요? 뼈를 깎아낼 수도 없고 장기 위치를 바꿀 수도 없으니까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죠.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우울한 물리법칙을 박살낸 어떤 치트키가 분명히 오디오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우리 몸의 형태를 일시적으로 재조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길이와 무게 배치를 물리적으로 조작해서 몸 전체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거죠. 무게중심을 이동시킨다고요?
어떻게 상체 쪽으로 쏠린 중심을 옮기죠? 이 자료가 강조하는 레벨 0의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팔을 머리 위로 길게 쭉 뻗어라. 팔을 뻗는다고요? 아니, 수영할 때 팔 뻗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을 멀리서부터 긁어와야 앞으로 쭉쭉 나갈 테니까요? 바로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흔하고 큰 오해입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추진력을 얻으려고 팔을 뻗는 게 아니에요. 무게중심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뻗는 겁니다. 추진력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네, 지금 가라앉으려는 하체 때문에 시소 뒷부분이 무거워진 상태잖아요. 이걸 해결하려면 시소 앞부분, 즉 상체 쪽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올려놔서 균형을 맞춰야 하죠. 그 팔의 질량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시소 앞을 꾹 눌러주는 카운터웨이트 역할을 하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 위로 팔을 최대한 뻗어보세요. 내 몸의 질량이 앞쪽으로 길게 연장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꼽 쪽에 머물러 있던 몸 전체의 무게중심점이 위쪽, 즉 가슴과 부력중심 쪽으로 쑥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가라앉으려는 중심이랑 띄우려는 중심 사이의 간격이 확 좁혀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간격이 좁혀지면서 하체가 끌어내리는 토크가 확 줄어드는 거죠. 잠깐만요.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수영이라는 건 근력으로 물을 퍽퍽 밀어내서 전진하는 막노동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의 기다란 막대기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무게중심을 맞추는 고도의 밸런스 게임이었던 거예요. 정확합니다. 팔은 그저 앞으로 가려는 추진 장치가 아니라 다리를 띄우기 위한 생존 기호였고요. 그 깨달음이 바로 수영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입니다. 화자는 이 팔뻗기가 그저 동작의 일부가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할 불변의 법칙이어야 한다고 엄청 강조하죠. 그러면 언제 뻗어야 하는지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타이밍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합니다. 물 밖에서 팔을 허공에서 돌릴 때는 굽히든 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팔이 수면에 걸쳐서 물속으로 진입하는 그 직전부터는 무조건 완벽하게 쭉 뻗어진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와, 생각해보면 자유형뿐만 아니라 배영, 저병, 평형까지 모든 영법이 다 똑같네요. 물속으로 몸을 밀어넣는 순간에는 항상 팔이 최대한 길게 앞이나 위로 뻗어져 있으니까요. 맞아요. 모든 영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체 구조 극복용 물리적 조작인 거죠. 진짜 소름 돋네요. 자, 이렇게 팔을 쭉 뻗어서 시소의 수평 균형을 맞췄다고 쳐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거죠? 바로 호흡이죠. 아무리 형태를 길게 만들어서 중심을 예쁘게 맞춰놔도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렇죠. 뼈와 근육의 배치로 외부 형태를 통제했다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압력을 통제할 차례입니다. 아까 부력을 이야기하면서 폐를 풍선에 비유했었죠. 네, 공기를 꽉 채우면 양성부력이 생겨서 몸이 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꼬로록 가라앉지 않으려면 물속에 있는 동안에는 숨을 가득 들이마신 채로 입 꼭 다물고 참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풍선을 계속 빵빵하게 유지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아주 타당해 보이는 논리죠. 공기를 많이 품고 있을수록 띄우는 힘이 강해지니까요. 하지만 물속에서 숨을 100%꾹 참고 있으면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치명적인 부작용이요? 어떤 건데요? 지금 당장 숨을 목구멍까지 가득 채우고 딱 참아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나요? 읍 하고 참으면 당장 가슴이랑 배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어깨도 엄청 뻣뻣해지는데요? 근육이 완전히 경직돼요. 바로 그겁니다. 폐쇄된 공간에 압력이 꽉 차 있으니 코아와 횡격막 근처의 근육들이 엄청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돼요. 수영은 에너지를 아껴가며 물살을 타야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유산소 운동이니까요. 그런데 그깟 양성부력 좀 유지해보겠다고 숨을 억지로 참고 있으면 온몸이 뻣뻣해지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와, 띄우려고 숨을 참았는데 그 참된 행위 자체가 체력을 방전시켜서 결국 사람을 가라앉게 만드는 딜레마네요. 역설적이죠. 와, 띄우는 행위가 오히려 나를 가라앉게 만든다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힘을 들이지 않고 몸을 수평으로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자료에 등장했던 그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물속에서의 호흡을 헬스장의 역도에 비유했던 대목이죠. 데드리프트 비유 맞죠? 네, 바닥에 놓인 엄청나게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데드리프트를 할 때 몸의 코어에 힘을 빡 주기 위해 이른바 복압을 잡습니다. 헬스 하시는 분들 다 아는 필수 기술이죠. 그런데 바벨을 들어 올리는 그 용 쓰는 순간에
숨을 입 밖으로 푸아하고 다 뱉어버리나요? 아니면 109%꼭 참고만 있나요? 둘 다 절대 아니죠. 숨을 확 뱉어버리면 배에 힘이 쫙 풀려서 척추가 부러질지도 모르고요. 반대로 100% 참고 무거운 걸 들다가는 머리 혈압이 터져버릴걸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호흡하죠? 보통은 배에 힘을 꽉 준 상태에서 입술 사이로 치으흑 하면서 공기를 아주 미세하게 새어나가게 하잖아요. 발살바 호흡법이라고도 하던데 그래야 압력이 유지되면서 큰 힘을 쓸 수 있으니까요. 아주 예리한 관찰입니다. 복압을 유지해서 코어를 단단하게 고정하면서도 힘을 쓸 때 발생하는 내부의 엄청난 압력을 미세하게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수영장으로 가져가 보죠. 아, 수영장으로요? 수영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하게 힘을 쓰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까 앞으로 뻗었던 팔로 묵직한 물을 움켜쥐고 내 몸 쪽으로 강력하게 팍 끌어당기는 순간이요? 빙고! 물을 당기는 행위가 곧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순간인 겁니다. 아, 물의 저항을 이겨내는 거니까요. 네, 그때 우리 몸의 코어에는 강한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물 밖에서 숨 뱉듯이 입으로 푸하 하고 숨을 확 뱉으려고 하거나 반대로 겁을 먹고 꾹 참고 있어요. 그러니까 뻣뻣해지거나 허리가 무너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여기서 아주 명확한 지침을 내립니다. 입은 굳게 다물고 물을 당기는 그 힘쓰는 순간에 오직 코를 통해서만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수영장 가면 음파 하면서 코로 숨 내뱉으라고 다들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억지로 코로 바람을 후 불어내라는 뜻이 아니었군요. 전혀 아닙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서 코로 콧바람을 뿜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압력의 해소입니다. 압력의 해소요. 데드리프트를 할 때 힘을 쓰면 공기가 칡하고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것처럼 물을 강력하게 당길 때 복부와 흉곽이 쫙 수축하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그 물리적 압축력 때문에 코로 공기가 밀려 나오는 겁니다. 와, 내가 억지로 뱉는 게 아니라 수축에 의해 공기가 밀려 나오는 거다. 와, 이거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수영하면서 팔을 앞으로 쭉 뻗었습니다. 이때 무게중심은 잘 맞춰졌죠? 네, 시소에 수평이 맞았죠. 그리고 물을 꽉 잡고 당기는 순간 내 코어의 수축력 때문에 콧구멍으로 공기가 흥 하고 미세하게 압축돼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숨 참아서 생기는 근육 경직도 맞고 코어의 압력도 짱짱하게 유지되겠네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 숨을 조금 빼고 나면 둘에서 무슨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까? 코로 공기가 조금 빠져나갔으니 폐에는 그만큼의 빈 공간, 즉 일종의 진공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물을 끝까지 다 땡기고 나면 호흡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고개를 돌리겠죠? 아, 수면 위로 입이 딱 나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내 폐는 이미 일부분이 비워져서 공기를 갈구하고 있으니까 입을 벌리기만 해도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폐 안으로 훅 빨려 들어오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영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남아있는 숨을 푸아 하고 뱉고 다시 흡 하고 들이마시려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물을 먹거든요. 숨 뱉고 마시고 두 개를 다 하려니까 1초가 모자란 거군요. 하지만 이 압력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물속에서 물을 당기는 추진력과 내부 압력을 빼내는 행위가 완벽하게 동기화가 됩니다. 입을 여는 순간 호흡은 그저 발생하는 거네요. 네, 힘을 쓸 때는 적절하게 숨이 빠져나가서 중성 부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수면에서는 즉각적인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 사이클. 이것이야말로 수영의 궁극적인 효율성입니다. 당기는 힘이랑 호흡의 압력을 일치시킨다니 와, 이건 정말 우리 몸을 하나의 유체역학 기계로 다루는 뭐랄까 거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화자가 왜 이것을 부상자나 관절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사람, 수영 갓 시작한 초보부터 단거리, 장거리 선수까지 모두가 반드시 깔고 가야 하는 가장 밑바닥 레이어, 레벨 0이라고 불렀는지 이제 좀 명확해지시죠? 네, 진짜 형태와 중력, 압력과 호흡이라는 이 거대한 물리적 진리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고 물에 들어가면요. 그동안 나를 밑으로 막 집어삼키려던 그 물이라는 낯선 매질이 더 이상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아닙니다. 내 몸의 균형과 압력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야 할 거대한 파트너로 느껴지실 겁니다. 와, 오늘 진짜 통찰력 터지는 시간이네요. 자, 다음에 수영장에 가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식들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한번 진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몸 안의 폐는 부력을 다이내믹하게 조절하는 풍선이다. 둘째, 가라앉는 하체의 토크를 줄이려면 팔을 물에 들어가기 전부터 앞으로 길게 쭉 뻗어서 중심을 맞추라. 그리고 셋째, 물을 당길 때는 억지로 숨을 푸하 뱉는 게 아니라 역도 선수처럼 코어 힘의 수축에 의해서 코로 자연스럽게 공기가 밀려 빠져나가게 둔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머리로 이해한 이 물리학을 수영장에서 내 몸으로 직접 증명해내는 경험, 진짜 짜릿할 것 같지 않나요? 상상만 해도 얼른 물에 뛰어들고 싶어지네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혼자서 한번 곱씹어볼 만한 흥미로운 화두를 하나 딱 던져드리면서 오늘 심층 탐구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어떤 화두죠? 오늘 우리는 인체의 비대칭성이랑 폐의 공기 압력을 다루면서 수영의 레벨 0 법칙을 알아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담수 수영장이 아니라 밀도가 훨씬 높아서 사람 몸이 가만히 있어도 튜브처럼 둥둥 잘 뜨는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 바닷물이요? 염분 때문에 부력이 이미 엄청나게 강한 상태죠. 네, 그렇다면 이 환경에서는 오늘 배운 호흡의 압력을 평소랑 완전히 다르게 세팅해야 할까요? 부력이 강하니까 가라앉을 걱정이 없어서 오히려 평소보다 폐의 공기를 덜 채우고 뱉어내야 물속에서 제대로 힘을 쓰면서 중성부력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아, 덜 채워야 밸런스가 맞을지 모른다. 네, 아니면 밀도가 빽빽한 바닷물에서는 팔을 뻗고 당기는 힘의 지렛대 작용이 맹물과는 전혀 다른 묵직한 저항을 만들어낼까요? 이거 진짜 재밌는 사고 실험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번 바다나 호캉스 가시게 되면 이 거대한 소금물 속에서 내 몸의 물리 법칙이 이 레벨 0가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직접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